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연일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코로나19가 다시 대유행할 조짐이 보이는데요. 거리두기가 상향된 우리 지역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김포가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지역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역의 분위기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인천의 한 화장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3명이 사망했습니다. 관련 기관들이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감식에 나섰는데요. 화학 물질을 혼합하던 중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기능 의약품을 불법으로 밀수입해 유통한 일당이 3건에 적발됐습니다. 특히 이들은 의약품 원료를 불법으로 들여와 가짜 비아그라 등을 만들어 유통했는데요. 정품 시가 1,100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 뉴스입니다. 연일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다시 코로나19 대유행 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대규모 재확산 기로에서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된 직후 부천의 도심을 이정하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접어든 첫날 저녁 시간.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 가운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저 좀 무서워요. 지금 군대에 있는데 지금 밖에 못 나갈까 봐 너무 무서워서 웬만하면 마스크는 이제 안 벗으려고 하고. 불안한 것도 좀 더 심해지고 진짜 우려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좀 꺼려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카페를 찾은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떨어져 자리를 잡은 모습입니다.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식당. 테이블 간 거리두기 수칙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다만 음식을 기다리는 손님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등 여전히 우려되는 방역 구멍도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뛰어났는데 제 자리를 뛰어서 손님이 이렇게 앉아요. 유흥가가 모인 거리. 이제는 일상 속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도심 번화가 곳곳은 보이는 것처럼 한산한 모습입니다. 중점 관리 시설 가운데 하나인 노래 연습장은 거리두기가 한 단계 격상되자 한층 더 긴장하고 있습니다.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입장 인원을 제한했고 손님이 나설 때마다 공간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좀 크긴 했어요. 방 이제 크기에 따라서 다르고요. 이제 큰 방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3명까지 되는 데가 있는데 이제 웬만한 작은 방은 이제 1명씩. 평소 청년들로 붐비는 헌팅 주점을 찾아가 봤습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술집을 찾는 사람은 확연히 줄었습니다. 테이블 간 이동 금지 등 수칙이 사실상 무색할 정도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장기화에 일상 속 방역이 대체로 잘 지켜지곤 있지만 확진자는 곳곳에서 속출하는 상황. 전국적으로 집단 감염의 사례가 폭증하면서 정부는 방역의 고삐를 다시금 조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첫걸음을 떼자마자 연일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고 급기야 사흘 전부터는 300명대에 진입했습니다. 직장인들은 송년회, 회식 모임 등을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시고 또 수일 내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가 추가로 상향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인천시가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합니다. 식당과 카페에 대해서는 21일부터 시행하는데요. 최근 식당을 중심으로 인천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한 데다 주말 소모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식당 등은 전자출입 명부를 설치하고 출입자 증상 확인,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는데요. 테이블 간 2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하고 테이블 간 칸막이와 가림막을 설치해야 합니다. 한편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 강화군과 옹진군에 대해서는 당분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국토부가 추가로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했습니다. 이번 지정에는 김포도 포함됐는데요. 지역의 분위기가 어떤지 박경훈 공인중개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포는 지난 6일째 대책 때 파주와 함께 제외돼서 수요가 몰리기 시작했죠. 그간의 상승세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경기도 거의 모든 지역이 대출과 세금에 관련해서 제약 조건과 세금 부담에 어려움이 있는데 김포와 파주는 그걸 피하게 됐습니다. 김포는요,
7월에 신규 입주가 대략 8,000세대 동시 입주하는 물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거래 가격이 30에서 40% 정도 인상된 단지들이 있었고요. 기존 아파트들도 전보다 평균적으로 매매 가격이 20% 정도 인상된 금액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김포시가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규제가 적용됩니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요. 가장 크게 대출과 양도세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주택 취득 시 대출이 조정받기 전에는 KB 시세의 기본 60% 정도가 그리고 9억 이하는 기본 50% 정도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대출이 불가하고요. 그리고 주택 양도 시에 2주택자인 경우는 대략 10%, 그리고 3주택자인 경우는 20% 중과해서 세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 이젠 앞으로가 중요할 텐데 김포시 부동산 흐름 어떻게 전개될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데요. 우선 규제가 있게 되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규제로 인해서 금액적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관망하는 포지션으로 바뀌게 됩니다. 매도자 분들도 똑같은데요.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럼 최근에 부동산을 계약한 사람들의 특성을 확인해 보고요. 앞으로 이 사철에 어떤 수요자분들의 움직임이 있을지 예측해 본다면 향후 기본 부동산을 전망해 볼 수 있는데요. 올해 김포는 내년 2월까지 거의 12,000세대 물량의 아파트가 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로 10년 동안 만세대 물량 투하에 종지부를 찍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포시 부동산은 임대차법 개정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상승으로 매매 가격을 많이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주자 중심으로 많은 계약이 이루어졌고요. 물론 발빠른 투자자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국적인 전세 가격 상승과 전세 매물 실종 상황, 또 시장에서 부족한 물량의 공급 대책이 없는 상황으로 비춰본다면 준비된 생활 인프라 그리고 갖춰진 교통 인프라의 김포시 부동산의 전망은 당분간 거래량 감소, 전세 가격은 상승, 매매 가격은 보합 상황으로 갈 확률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 측면에서는 어떨지 평가해 주시죠. 정부에서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 시장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좀 더 정책으로 반영했으면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경훈 공인중개사였습니다. 지난 19일 인천 남동공단의 한 화장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안타깝게도 직원 3명이 사망했습니다. 화재를 진화하던 소방대원 4명도 부상을 당했는데요. 합동 감식반이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화마가 핥히고 간 인천 남동공단의 한 화장품 제조 공장.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7개 기관으로 구성된 합동 감식반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합동 감식반은 불이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 2층을 집중 감식했습니다. 지난 19일 이곳 화장품 제조 공장에서 난 불로 근로자 3명이 사망하고 소방대원 4명 등 9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2층에서 소독제를 만들기 위해 화학물질을 혼합하던 중 폭발이 발생하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물질은 아염소산 나트륨으로 화재 폭발 위험성이 높은 산화성 고체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 주변에는 이렇게 유리 파편과 건물 자재들이 흩어져 있는데 이를 통해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꽝 소리가 나면서 뭐 유리창 깨지고 막 이러고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소리 지르면서 나오는데 연기가 자욱하더라고요. 밖에 나와서 보니까 이미 불이 나오고 있었는데. 전담팀을 꾸린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공장 관계자 3명을 불러 1차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광역수사대는 감식 결과를 토대로 공장 직원들이 화학물질을 다룰 때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 업무상 과실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3분이 사망하셨고 폭발 형태로 볼 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감식 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수사를 철저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성기능 의약품을 불법으로 밀수해 유통한 일당이 3건에 적발됐습니다. 특히 이들은 의약품 원료를 불법으로 들여와 가짜 비아그라 등을 만들어 유통했는데요. 이들이 들여온 원재료가 정품 시가 1,100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인천본부 3건의 적발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럭에 가득 실린 박스를 뜯자 하얀 가루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비아그라 등 성기능 의약품의 제조 원료입니다. 인천 본부세관이 성기능 의약품을 불법으로 밀수하고 제조 유통한 일당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 치료제 25만 정을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분말 상태의 성기능 의약품 제조 원료를 밀수해 의약품을 불법으로 제조, 유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밀수한 제조 원료는 480kg, 정품 시가 1,100억 원어치입니다. 완제품 밀수 방식을 이용하던 이들은 최근 중국에서 가짜 성기능 의약품 제조 공장을 집중 단속하자 원료를 국내로 밀수입해 제품을 제조 유통하는 방식으로 범행 수법을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뭔가에 보면 고물상이 있었는데 그 안에 이제 사용하지 않는 그 조그만 건물을 임대해가지고 그 안에 이제 제조 할 수 있는 모든 제조 기계하고 부자재 그다음에 도구 등을 갖추고 거기서 제조를 하게 됩니다. 인천 본부세관은 이렇게 생산된 불법 의약품 약 2억 원어치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공공기관 민원실 등에 가서 일을 보려면 순번 대기표부터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 무심코 뽑은 대기표에 유해물질이 다량 포함됐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비스페놀 A라는 물질인데요. 순번 대기표뿐만이 아니라 영수증이나 영화관 티켓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경기도가 정부보다 먼저 관리에 나섰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공공기관 민원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순번 대기표입니다. 특수 코팅 기술을 활용해 글자나 이미지가 표현되는 종이, 이른바 가멸지입니다. 이런 가멸지는 순번 대기표뿐만 아니라 영수증이나 영화관 티켓 등에도 사용됩니다. 문제는 일부 가멸지에 유해 화학물질인 비스페놀 A가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 정보시스템, 비스페놀 A가 유독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생식 능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핸드크림이나 화장품을 바른 피부와 접촉할 경우 피부에 그대로 흡수될 우려가 있습니다. 비스페놀 A가 생식계라든가 또 유방암이라든가 전립선암 또 정자수 감소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이나 대만, 유럽 등에서는 비스페놀 A가 들어간 가멸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마땅한 규제가 없는 실정.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가멸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종이 영수증의 의무 발급을 폐지하는 등 안전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는 이보다 한 발 앞서 비스페놀 A 성분이 들어있는 순번 대기표 등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내 800여 곳의 민원실과 주민센터 등에선 즉각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도민들의 건강 위험을 해칠 수 있는 요소들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주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문제의 가멸지가 은행과 대형마트 등에서도 사용되는 것으로 보고 사용 자제를 권고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훈입니다. 계양 소방서가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소방차 테트리스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소방차 테트리스 챌린지는 소방 장비를 모두 꺼내 바닥에 나열하는 방식인데요. 계양 소방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방 교육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소방 차량의 다양한 장비를 알리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시민들이 이제 소방차에는 대충 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기타 장비가 있고 이런 장비를 많이 싣고 저희가 현장에서 화재 예방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좀 알리기 위해서 이번 소방차 테트리스 챌린지를 좀 추진하게 됐고요. 부천시의회가 오는 23일부터 22일 동안 제248회 정례회를 엽니다. 정례회에서는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과 시장 시정연설, 추가 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부천 상동 영상문화단지 매각 동의안이 재상정될 예정입니다.